사랑합니다. 세상 모두의 생명을 존경합니다. 기증자 여러분의 용기를 참여합시다. 숭고한 생명 나눔을 삶과 삶을 잇는 숭고한 생명 나눔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체조직기증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인체조직을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나누는 숭고한 생명 나눔을 인체조직 기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인체조직의 기증 부위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뼈는 롱본 위주로 휴머러스, 얼나, 레이디어스, 피머, 티비아, 피블라를, 인대 및 건은 다리 장골 인접 부위의 파텔라 리가먼트, 아킬레스 텐던을 기증받습니다. 또 피부는 시반 형성이나 육창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몸의 후면부에서 일부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 기증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구독되어야 하며 조직은행을 통해 가공되어 보관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한 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여 명의 수혜자를 낳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증된 조직은 기능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화상 환자의 경우 감염을 막아주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상 중에서 특히 중증 화상의 경우에는 피부 이식제의 사용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수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피부 이식제를 사용을 위한 조직 기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화상 환자들이 피부 이식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국내에서도 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피부나 다른 조직들을 기증해 주시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인체조직 기증을 늘리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기증 현황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기증 선진 국가에 비해 기증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필요한 이식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대부분의 인체조직 이식제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수입 유통 과정에서 이식제의 안전성 우려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대형 재난 발생 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수급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와 각종 질병, 사건 사고, 스포츠 손상, 의학 발전 및 새로운 술식 개발 등으로 인해 인체 조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보건 환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인체 조직 기증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료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숭고한 생명 나눔인 인체조직 기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식제를 체계적으로 수급, 관리하는 공적기관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한국인체조직기증원입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정부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인체조직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인체조직기증 지원기관으로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구등 및 채취, 분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권역별로 조직은행을 개설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사업 수행 후 대국민 인지도와 이식제 자금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기증자의 뜻을 살려서 무상기증이라는 숭고한 뜻을 실천하고 조직 기증자에 대한 적절한 예후, 즉 생명 존중, 생명 나눔 정신을 기리며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체조직 기증 지원 기관입니다. 또한 조직 은행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법안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의 공공재 지위를 확보 마련에 힘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는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대부분의 이식제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의료진들의 관심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은 한 명의 기증자이며 이러한 기증자는 의료진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100명을 살리는 의료진 한 분 한 분의 힘, 의료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체조직 기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인체조직 기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기증 희망 환자나 유가족이 있으면 생의 마지막 순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조직 기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의 인체조직 기증은 일반 사망자, 뇌사자 모두 가능하며 만 14세부터 80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잠재 기증자 발생 시 의료인은 기본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판정 서식지에 따라 기증 적합성을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판정 서식지인데요. 앞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면에는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어 의료인분들이 보호자 상담을 하실 때 상담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앞면인데요. 의사, 간호사분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적 적합평가를 해주셔야 하는데 박스 안에 있는 기증재회 질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고 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은 예의를 갖춰 보호자 또는 유가족에게 인체조직 기증을 권유합니다. 환자분이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에 희망서약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보호자분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냥 보내시기는 아깝잖아요.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제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코디네이터한테 연결을 시켜드리겠어요. 꼭 조직기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보호자분께서도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에게 인체조직기증을 권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마지막 순간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기증 이후의 과정을 일반 사망자의 사례로 살펴볼까요? 사망 임박기증 상담을 원하는 경우나 사망 발생 시 유가족이 기증을 동의하는 경우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원내 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24시간 대기 중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코디네이터가 현장으로 파견되는데요. 코디네이터는 면담을 통해 인체조직기증의 의미와 절차, 기증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을 위해서 장례 계획을 물어보고 화장장 예약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면담 후엔 보호자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1인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이후 코디네이터는 기증적합 평가를 받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증적합 평가는 크게 유관을 통한 1차 신체 사정과 의학적 병력 평가로 진행되는데요. 1차 신체 사정은 코디네이터가 팔, 다리 등을 검사해 바늘 자국 등의 흔적이나 욕창,
상처 등의 외상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병력 평가는 의무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중 필수 검사인 4가지 검사 항목은 사망 7일 이내의 검사 결과만이 유효합니다. 또 적절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혈액검체의 혈장 희석 유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 관리자에게 보고 후 기증 적합으로 판정이 나면 조직은행으로 기증자를 이송합니다. 조직은행에 도착한 후에는 기증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묵념을 하고 신체 사정 후 안전한 채취를 위해 스킨 프리퍼레이션을 합니다. 그 후 채취실로 이동해 인체 조직을 채취하고 각 조직별 안전성 검사를 수행 후 원형에 가깝게 시신을 복원해 유가족에게 인도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기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차질 없이 장례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증된 인체 조직은 격리기간을 거쳐 안전하고 적합한 인체 조직만 의료기관과 가공업체에 분배합니다. 이번에는 뇌사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재 뇌사자가 발생되고 보호자의 기증 의사가 전달되면 잠재 뇌사자는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뇌사 판정을 위한 1차, 2차 뇌사 조사가 실시되고 30분간 EEG 평탄 뇌파를 체크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을 하는데요. 뇌사판정 진행 중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는 보호자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받고 적합성 판정을 위한 의무기록을 검토합니다. 의료관리자에 의해 조직기증 적합 판정을 받으면 먼저 장기 적출을 진행한 후 2가지 방법으로 조직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병원과의 협약하에 기증자 이송 없이 채취팀이 직접 가서 조직을 채취하거나 둘째, 이 기증자를 조직은행으로 이송해 조직을 채취하고 복원하여 장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체 조직 기증보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명 나눔을 결심한 장기 기증 서약자에게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안내를 통해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던 남편을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떠나보낸 아내에게 한 의료인이 인체 조직 기증을 권유합니다. 남편은 고아로 태어나서 이 가족을 이루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인체 조직 기증 같은 걸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어디 그 인체 조직 기증 같은 게 어디가 쉽나요? 아들도 망설이고 저도 망설였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좋은 일이다. 한번 이왕 돌아가신 거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또 남편도 그걸 원했고 그래가 저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체 조직 기증은 기증을 받은 수혜자뿐 아니라 기증자의 가족들에게도 큰 힘과 뿌듯함을 주는 아름다운 생명 나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부의 시스템 개선, 그리고 의료인의 설득 기술이 기증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선진 사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기증 최하위권이었던 스페인은 이런 노력을 통해 3년 만에 최고 기증 우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는 58.5명. 우리나라는 3.3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사람 대부분이 기증 서약자였습니다. Yo creo que hay una sola cosa, es formación, formación y formación. Y el orden es primero los hospitales y luego la población. En otros campos de la medicina, pues no sé si el tema de anticoncepción o de prevención del cáncer
o de las dietas son los médicos que primero aprenden la tecnología y luego educan a la población. 인체 조직 기증은 국내 이식제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될 일인데요. 보호자의 기증 의사 결정 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의료진 여러분의 기증 권유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떠나실 수 있도록 기증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의 심장이 멎는 순간 내 심장 판막이 다른 사람의 심장이 되어 뛰어주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가 창밖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다리가 다른 이의 다리가 되어 뛰어준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한 기증자의 마지막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삶과 삶을 잇는 숭고한 생명 나눔 인체 조직 기증. 위로인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